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도현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방통위 대상 질의할 때 그 해외 플랫폼에서 인격이 무단 도용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혐오스러운 광고물이 올라가고 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무슨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질의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00만 정도 되는 플랫폼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옷 광고 같은 곳에 익숙한 여성분의 사진이 다수 도용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누군지 바로 식별하실 텐데요. 이게 실제 검색창에다가 중국 음차 발음으로 찐찌엔씨 이렇게 넣으면은 엄청나게 이런 옷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 이런 상품이 등록되게 되면은 페이스북 같은 곳에 2차 광고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G마켓이나 아니면 한국 플랫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런 일이 빈번한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인격 도용에 대해 가지고 해외 업체들과 연을 닿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직 저쪽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에서도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관계자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필리핀 상거래 플랫폼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이런 곳에 다수의 우리나라 유명인들의 인격이 도용돼가지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통위에도 제가 요청했지만은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다 관심 갖고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통위랑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종성 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님. 네. 이게 보니까 공공에 대해 가지고 뭐 우체국도 그렇고 뭐 전자정부도 그렇고 UI UX 지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운영 주체에 따라서 너무 파편화되어 가지고 관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갖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앱스토어에서 가보면은 공공 앱들 사용성 평가가 막 2점, 3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일반적인 사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보면은 앱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릴리스 주기나 이런 게 더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서버 소통이나 아니면 로직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프론트엔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유닛 테스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내부적으로 뭐 업데이트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기업에서 매우 강하게 동작하는데, 공공 앱들은 이런 걸 통과했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뭐 그동안 그게 사실 사각지대였고요.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UI UX를 개발하는 거를 쭉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용성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뭐 법을 만드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또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개발을 해봤지만은 일정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강제된 규정들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네. 우선 출시하고 사용자를 베타 테스트로 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명확히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근데 요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게 사용자를 베타 테스트 사면 안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유닛 테스트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부처가 어디든 간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원 차관님, 이런 부분을 아마 가기부가 좀 주도해가지고 아무래도 행안부가 힘이 센 부처고 이러다 보니까 진흥원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좀 강제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한 홈페이지 원래 예전부터 예. 저희의 스펙이 굉장히 좀 국제적 표준과 다르게 많이 노력했던 그런 여파들도 좀 있는 부분이어서요. 재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과 표준 내용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보급하는 부분 행안부랑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전자정부 개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같은 거 보면은 이 기능을 이렇게 써라 같은 것은 당연히 잘 명세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네. 사용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개발자의 역량과도 관계된 거겠지만은 좀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윤회정 원장님, 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하는 일 중에서 데이터의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은 있고 표준화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한.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단순히 이런 과기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지금 이게 국민들의 지출이 들어가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국민의 28.2% 정도가 반려동물 양육 중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부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의료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 보험 가입률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데이터 같은 거 표준 제작을 하기 위한 사업 같은 것들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당장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기업들이 그렇죠.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5년간 지원하면서 BICT, 제조나 이런 특수 진짜 반려견을 비롯해서 의료라든가 이런 쪽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표준화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것도 중요한데 바우처 사업은 어쨌든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거래가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국에는 마스펙케어라는 기업이 이게 네네. 동물병원을 한 1200개까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 안에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보험사와의 데이터 거래가 좀 가능한데 우리나라 동물병원들이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좀 어떻게 수준한 사업을 해가지고 네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국에서 그런 의료보험이라든지 동물예방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은 좀 국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